안녕하세요.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피파 U20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4강 준결승 진출에 대한 일본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4강 진출에 대한 중국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훌륭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야. 이대로라면 중국의 U20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번 U20 한국팀을 90분 동안 동점으로 묶었으니까 중국인들은 연장전에서 결국 한국에게 패했지만 어쨌든 한국과 90분 전후반 동안 한 번 비긴 것을 가지고 적어도 10년 정도는 자랑할 것 같네요. 앞으로 중국과는 정규 시간 동안 절대로 비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팀이 바로 페널티킥에 의존해서 중국과 90분 동안 무승부로 비긴 한국팀이냐. 이탈리아를 이기려면 아마 에콰도르 심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는 결막염이 아직 안 나았어. 어떤 사람들은 특히 한국이 심판을 매수했을 거라는 게 사실이길 바라고 있어. 결국 소문에 의하면 상대는 축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검고 단단한 팀이고 여기는 축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노란 인종이다. 이탈리아는 패닉 상태야. 한국팀은 체력적인 면에서 정말 우수해서 나무랄 게 전혀 없는데 그와 반대로 전반전에 30분 정도 뛰고 나서 우리 쪽 해설위원이 바로 한국팀의 체력이 떨어졌다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 이런 정말 잘 달리네. 이탈리아 걔네들은 지워버려. 한국의 청소년팀은 정말 강하지만 기본적인 한계는 거의 비슷해. 한국은 매번 청소년팀이 본선 대회에서 멀리 갈 수 있지만 손흥민급 선수를 배출해내는 것은 10명의 선수 중 단 한 명도 없어. 적어도 일본보다는 훨씬 낫잖아. 일본은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선수를 단 한 명도 배출 못했어. 3명의 축구왕이 있어. 미토마 카오루와 카마타 다이치도 꽤 강해. 그들은 실망스럽고 비통한 눈물을 흘렸지. 나카타 히데토시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중국 누리꾼이 한자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중국어로 쓰면 한자가 조금 다릅니다. 손흥민도 독일에서 배출한 건데 한국이 직접 키운 선수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 지난 대회 준 우승 그룹에는 스페인 유스 출신의 이강인을 제외하고는 유럽의 2부 리그에서 뛴 선수조차 없었어. 다시 말해서 노골적으로 나이를 속인 아프리카 팀보다 성공률이 참담한 거야. 엔도 와타루도 김민재 못지않아. 손흥민 한 명 몸값이 멍청한 일본의 그들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높다고. 여기서 중국 네티즌이 의도적으로 일본을 비하하듯 일본을 다른 한자로 잘못 썼네요. 일본 선수들은 모두 싸구려야. 중국 선수들 몸값은 훨씬 더 싸구려인 것 같은데 말이죠. 손흥민과 이강인이 우스워 죽을 지경이겠네. 나카타 히데토시와 손흥민 비교는 어때? 박지성, 이청용, 황희찬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야. 맞지? 손흥민은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지도를 받았어. 몰랐냐? 아시아에서는 한국, 그 다음에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볼만한 것이 없어. 세계의 패가 물러나지 않으면 한국은 여전히 일본과 맞설 수 있어. 지금은 일본 축구는 아시아 전체보다 훨씬 앞서 있어.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합해져서 결정이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춤을 추든 뭐라든 말이야. 3명의 축구왕이라고. 크크크크. 모르는 사람들은 5대 리그를 장악한 선수라고 생각하겠네.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 시즌 좀 괜찮은 경기력만 보이면 하늘 높이 치켜 세우겠구나. 너 고등학생이지? 이 두 선수의 가치는 얼마야? 손흥민과 김민재의 몸값은 1, 2위고 이제 곧 이강인은 바로 3위가 될 거야. 엔도는 순식간에 김민재에게 추월당했어. 21년 만에 다시 월드컵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의 월드컵은 역사상 가장 암흑 같은 대회 중 하나였고 그때는 이 젊은 선수들이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월드컵 본선에 참가해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3전 전패했습니다. U20은 진짜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계산이 되네. 이탈리아는 불안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모두 탈락했잖아. 한마디로 U20은 우위가 없어. 이탈리아가 반드시 한국을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고. 이탈리아인은 영적인 속성이 없거든. 영적 속성이 뭔데? 과학적으로 일반화시켜봐. 개부러움. 청소년 팀 간 격차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 한국이 현재까지 온 것도 운이 좋은 것이지만 다음 경기에서 이탈리아와 대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상대팀은 선수들 몸값이 한국의 몇 배가 되는데 덴마크 동화와 그리스 신화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야. 어린 시절 국제대회에서 잘 뛰려면 체력을 길러야 하는데
최근의 청소년 대회들은 한국의 천적과도 같아. 넌 한마디 할 때마다 방망이가 나오는데 닌 대체 누구? 넌 그저 작은 빨래방망이일 뿐이야. 전부 그렇게 부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넌 도대체 남방이나 북방이 그렇게 저촉되는 말이냐?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강해. 지난 U20 월드컵에서 한국은 준우승을 했고 이강인은 골든볼을 수상했어. 일본이 오랫동안 한국 공포증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너 혹시 모르는 것 같은데 일본과 한국의 대결 기록을 보면 알게 될 거야. 축구 후진국 팬들은 기본 예절을 지켜주세요. 한국과 일본의 U20 선수들의 지난 두 차례의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를 치른 후 전개 상황을 보면 한국이 지금 일본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게다가 앞으로도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될 거야. 이 중국 네티즌이 또 헛소리를 하네요. 중국에 있는 일본 축구대표 선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우습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움츠러드는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 내가 아는 한 그는 산똥방망이야. 자랑할 만하다는 게 아니라 최근 1년 이내에 4번이나 한국을 3대 0으로 수입한 것을 말하는 것뿐이야. 넌 이상한 상상이나 하러 가. 난쟁이 일본은 아시아의 2류 수준이고 어떠한 2류나 3류 팀이라도 리틀 재팬을 이길 실력쯤은 있는데 넌 그런 자신감을 어디서 얻은 거야. 게다가 한국과 일본의 기록이 한눈에 들어오다니 꿈 깨라. 아시안컵 4관왕, 월드컵에서 아시아팀 중 최다승. 일본이 2류나 3류라면 아시안컵 챔피언의 컬러 사진이 없는 한국은 4류나 5류야. 다른 나라에서 축구가 황량하던 시대에서만 한국이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국가마다 경기력이 유럽화되는 속도가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한국을 떠벌리는 거야. 크크크. 너의 유럽화는 전부 돈 쓰기 위해 나가는 뒷문이고 물론 그렇게 성취할 수는 있겠지만 유전자는 여전히 결함이야. 영구적인 상처지. 대단하다 대단해. 계속해서 체면이나 차리고 그렇게 살면서 고통받으면서 죽어. 헉. 말이 수위가 너무 높고 좀 심하네요. 나는 이탈리아가 2002년의 원수에게 복수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짓밟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해 좀 해줄 수가 없나요? 즈뽀빠의 한국 축구 팬이 그렇게 많을까요? 중국 팬들만이 저 원수를 기억하기 때문이지. 소위 이탈리아의 복수는 중국 팬들이 이상한 상상을 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트래픽을 끌어오겠어? 젠장,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난다. 이 U20은 정말 재미있네. 다행히 U20 월드컵은 한국에서 열리지 않는군. 준결승에 멕시코 심판 아닌가? 에콰도르 심판이라면 끔찍하겠다. 그때가 2002년 여름이었지. 120분 동안 단 한 명의 선수도 쥐가 나지 않았다니. 중국 선수들이 쥐가 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창피했어. 나는 평소에 선수들의 경기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어. 고생 많다. 마치 생고기 팬들이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부끄럽다. 이유는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건 실력도 없고 남들에게 쫓겨나서 70%가 공 빼앗는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어. 우리 청소년 대표팀이 이 한국팀과 90분 동안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과 게다가 경기 장면에서도 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야. 이 큰 대회를 놓친 후의 진로가 완전히 달라졌어. 너 장님 아니야. 어떤 장면이 지지 않았다는 거야? 중국 청소년 대표의 뒤죽박죽 축구는 페널티 지역에서만 붙어있다가 공이 들어오면 뒤로 물러나잖아. 다른 사람의 실수에 의존해서 역습한 끝에 상위 8위 안에 든 것이지 실제 기술 능력은 최악인 팀이고 근본적으로 개인의 기술적인 능력이 전혀 없고 볼을 소유하는 즉시 잃어버린다고. 90분 동안은 무승부였지만 버스를 세우는 데만 의존했고 경기 장면에서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짜 구라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내뱉는구나. 네가 가서 중국 청소년 대표 선수들 몇 명만 조사해봐. 크든 작든 어떠한 경기에서도 이 한국 청소년 대표팀을 이긴 적이 없다고. 매수해야만 이길 수 있어. 배꼽 빠지게 웃기게 하네. 이탈리아의 복수전이야. 이탈리아인들은 이미 모두 몇 번을 잊어버렸는지 모르는 사실인데 당신은 진정한 영적 이탈리아인이네. 존경스럽다. 재밌다고 말해도 되지. 게다가 영적 이탈리아인이라니. 웃기다. 중국에는 가짜 축구 팬들이 많아. 한동안은 이탈리아 팬이었다가 또 금세 일본 팬이 되거든. 이탈리아인들이 잊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네가 물어봤어. 최근에 이탈리아 구단이 2명의 한국 선수를 기용했잖아. 한국은 배후에서 속임수를 쓰고 심판을 매수한다. 걱정하지 마. 난 한국팀이 이기면 네가 참을 수 없단 걸 다 알아.
한국은 모든 연령대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이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한국은 체력이 좋아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해. 이 경기는 아주 전형적인 명경기이고 훌륭한 교육적 가치가 있어. 두 쓰레기 팀, 나이지리아는 필드에서 잘하지 않아. 두 팀 모두 남미를 이긴 팀이야. 이 두 개가 쓰레기 팀이면 월드컵에도 못 간 중국 청소년 대표팀은 뭔데? 쓰레기보다 더 못한 거? 남을 헐뜯는다고 해서 널 돋보이게 만들지는 않아. 너 얼마를 잃은 거야? 나이지리아에게 탈락한 팀이 더 쓰레기라고 할 수밖에 없지. 지금까지 중국 네티즌들의 다양한 재미있는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이상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